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라이브 상담 보셨죠? 네.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 반 동안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조현병 환자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젊은이의 모습을 본 저로서도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떡하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이의 가족은 이 젊은이가 조현병 약을 먹는 거에서 동의할까요? 아니, 조현병에서 구해지는 것을 동의하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젊은이의 가족분들은 왜 아이가 멀쩡하게 약을 잘 먹고 있는데 박사님은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박사님을 원망해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그게 2년 전에 제가 이 친구를 처음 상담할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이 아닌데요. 그때는 또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없는데 왜 계속 약을 먹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것만으로 가족의 원망을 받았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이후에 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얼마 전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본인이 알바를 한 돈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받으면 안 되나요? 이래서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는 너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너가 진짜 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너를 조종하고 있는 김태선, 조민선 이 조종자로부터 탈출하는 진짜 너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라이브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나아지는 동안, 그리고 이 친구가 라이브 상담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당연히 이 친구를 무료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심소를 후원하고 지원하실 수 있다면 이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이런 친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게 항상 이슈가 돼요. 이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으로 되어가는 게 본인이 약을 먹던 본인 상황을 누가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거냐라는 계속 좌절감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 받아주고 내가 조현병 환자로 모습을 보여야지만 수용이 되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자기가 조현병 환자인 것처럼 인정을 해야지 퇴원시켜준다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병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게 조현병 환자만 해당이 되냐, 우울증도 해당되지 않냐는데, 우울증이라고 하고 약 주는 거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지 않아요. 우울증은 병인 것보다는 증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우울증은 너무나 흔한 병이고 일상에서 그냥 내가 힘들 때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거든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너무 매스컴해서 굉장히 범죄자 같은. 그렇죠,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놨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 우리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저렇게까지 범죄자가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정신병이라는 거를 봤을 때 우울증은 이 신체의 병에 있어 감기 정도에 해당한다면 조현병은 거의 캔서, 암이에요. 그것도 한번 걸리면 평생 동안 약을 먹거나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병. 암은 그거를 치료해야 되고 뭐 엄청 했는데 조현병에 따면 평생 약을 먹인다라는 거 외에는 치료한다는 생각은 의사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은 이 마음의 감기와 같은 병이다. 그러면 조현병은 마음의 암과 같은 병이다라는 비유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환자 스스로가 지금 나는 오늘 이 철군 상담하면서 더욱더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의사들의 치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약물 중독 과정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 사람이 자기 겪은 거를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첫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미친놈이 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이 하는 소리라는 말은 그 말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4개월 뭐 1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의사를 한 주에 한 번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하고 상담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미친놈이 하는 소리인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저희들은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심리 치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를 보지만 만약에 이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미친놈이 하는 얘기를 저걸 왜 들어주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반응할까봐 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느냐?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봐라. 정신과 의사는 그런 약을 주면 이 사람이 조현병에서 조금 나아지거나 정상을 안 보일 거다라는 믿음에서 이 치료를 하고 있다. 의사에 의해서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받은 이 친구 철구는 자기는 조현병이라는 병이 아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약을 먹는 거는 자기가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잘 움직이는 혀독구라기가 자기가 말도 못하고 침도 찔찔 앓고 그러면서 더 의사들이 조현병이라는 정세를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가 행동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약에 의해서 내가 조현병 환자로 바뀌는 거지 내가 조현병 환자에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질문을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는 병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어쩌면 진짜 이 친구는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조현병 약을 먹음으로써 조현병 이 정상을 보이는 환자의 행동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이제는 몸이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 플러스 의사라는 분이 몇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현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리고 약을 착실하게 잘 먹어야지만 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나는 미친놈이니까 계속
약을 더 먹어야 되고 또 너가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또 의사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그런 놀라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뭐 보호사까지 내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나를 이 병원에서 내보내주는 이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 이게 미친 인간들이 만든 미친 시스템이지. 이게 무슨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때 파도선의 그 이정아 씨 그분도 정신과 의사로부터 세뇌받은 느낌? 그렇죠. 병식을 인식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그분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그 다큐에 넣은 모든 전 조현병 환자 또는 현재 조현병 환자라고 진단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좀 정세가 나아지지만 여전히 약을 먹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거의 나았다고 하는 사람, 현재 조현병이라고 약 먹는 사람 다 합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마치 세뇌받은 사람처럼 조현병의 병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 놓고 자기가 조현병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약을 착실히 먹는 것이 치료되는 거다. 놀라운 논리지 않아요? 약을 먹어가지고 본인이 이전에 하고 있던 일을 지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됐으면 병이 나았다라고 믿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폐렴 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바이러스 사라졌어요. 그러면 격리 해제예요. 이래가지고 병원에 나오게 되면 내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정상생활로 복귀했어요. 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마음의 경우에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나 또는 그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사조차 그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를 뭐라고 규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개 의사들이 정신병을 규정할 때는 뭐 본인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인 정상을 보인다.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환청, 환각, 환시 그러면서 누군가에서 조정된다는 듯한 소리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제, 관리 못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뭐 이런 경우 보통 환청, 환시, 망상 요 세 가지에다가 폭력적인 행동이 있으면 90% 이상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해주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이 나오게 됐는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느냐? 조현병은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고 뇌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내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지금 얘가 환청, 환각 또는 누군가에서 조정된다라는 그런 거는 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가져갔어요. 누가 내 마음을 빼들어 갔어요. 라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아픔인데 무슨 신경 전달 물질, 무슨 뇌의 손상. 물론 뇌의 손상에 의해서 인간이 정신병적인 행동이나 발작적이나 하는 행동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망상적인 사고나 망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다 뇌의 손상이라고 되는 그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조현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의사들이 조현병 환자를 치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치료가 아니라 약으로서 약물 중독을 시키는 거고 진짜 조현병 환자가 자기가 그 병에서 치료된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조현병을 신경전달 물질이나 뇌의 이상이라고 규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이 마치 쪼개진 상태가 되고 내 마음이 마치 허공 속에 흩어져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거나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가 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정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 또는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거나 또는 그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부분을 문제조차 인식도 못하는 게 왜? 이미 의사들에 의해서 뇌의 이상과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현병은 만들어졌다라는 병식이라는 말로 딱 규정했으니까 그 조현병이라는 정세를 보이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사라진 그러니까 몸만 있는 껍데기 인간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약을 주고 하는 그 약은 마음을 조절하거나 마음을 회복시키는 약이 아니거든요. 크로자핀, 아빌리파이, 이 조현병이라는 병에 어떤 기제로 작용하느냐.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약의 기전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에 보면 조현병에 이 약들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현병의 증상에 어떻게 약효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이 두 약은 아주 재밌는 게 하나는 자살 충동을 부작용 중에 하나로 자살 충동을 올리는 약이고 하나는 자살 충동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약을 동시에 써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조현병 전용 약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클로자핀은 항우울제로도 사용이 되고도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기가 막혀요. 왜요? 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라서요? 기가 막히게 의사들이 환자들을 잘 치료했어요? 중요한 이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그걸 아는 것이 인간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조현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 이걸 그냥 막연히 멋진 인권이라는 이런 단어를 난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요즘 같은 세상에 꿀꿀꿀꿀 열이 나요 이러다가 저 중국집에 다녀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최소한 14일 동안 격리되고 여러분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병을 앓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당했나요? 아니면 조현병인가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 전에도 내 몸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다가 왜 하필이면 내가 중국집에 다녀온 다음에 이게 내 기침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발견됐다라고 그럴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뭐다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가슴이 막혔던 게 뻥 뚫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침이 안 나요. 열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손도 움직이네요. 이미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자기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거는 신체의 문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문제인데 누구도 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이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막 이야기해주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어떤 미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든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의식의 저 밑바닥에 숨겨놨던 거 꾹꾹 눌러놨던 거를 내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픈 게 더 이상 안 아프게 됐어요. 마음이 편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근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그와 똑같은 상황을 아예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하면 너는 조현병이니까 크로자핀 아빌리파이가 어빌리티하고 앰플리파이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두 개를 딱 붙인 다음에 오츠카 제약했어. 오츠카 제약이 일본 회사거든요. 그래서 역시 관동군을 이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던 그 놀라운 약을 만들어내던 그 후손들이 이 아빌리파이라는 그걸 21세기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FDC에서 인가를 받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를 인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정신병 특히 조현병 약으로 팔리는 거 엄청나게 비싸면서도 효과가 좋은 약이래요. 효과가 좋은 약으로 인정받는 1차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약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데요. 조현병 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살이 엄청 찌는 그런 부작용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조현병 환자 여러분 대박이죠. 조현병 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약을 먹고 6개월만 지나면 엄청 살이 찌는 게 많이 컴플레인하는 이 문제였거든요. 프로자핀은 이 복용을 하게 되면 2주에 한 번씩인가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왜 검사할까요? 뭐라고 돼 있다고? 과립구 감소증. 과립구 감소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백혈구 감소, 백혈구 이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항체가 면역 결핍증과 같은 보통 골수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일종의 부작용으로 또 언급이 되는데 무시무시한 약을 클로자핀이라는 게 그만큼 무시무시한 약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신과 의사한테는 이게 90년대에 의해 기적의 약처럼 또 아주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상인도 하다 보면 그런 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진짜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면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조현병 약을 먹어야 할랄래 하는 상황에서 내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시간 상담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려고 한 것에도 놀라운 진짜 걔가 진짜 벼랑 끝이 간 상황에서 내한테 왔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본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막 이 통곡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까지 됐을 때 본인이 자기가 진짜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걸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 때문에.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약을 어떻게 끊어? 약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가족은 3개월 후에 그 애를 데리고 내한테 왔어요. 왜 얘가 약 먹는 거를 당신이 못 먹게 했냐?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당신 말을 듣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애가 대학을 지금 가겠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집 근처에 아무데나 가라. 일단 남들한테 네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보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를 정신병 환자로 대하려고 하지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는 놀라운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단다.
그래서 너가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를 너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 약을 안 먹는 것이다. 그 상담의 1차적인 상담이었거든. 이거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치료를 하려면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약을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그 약을 먹고 그 증세가 없어지거나 너가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너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너가 괴롭고 너가 더 정세가, 너가 괴로워하는 정세가 더 나타난다면 그 약은 너 병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먹을 이유가 없다. 아니,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고, 그 논리지 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의사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인데 약을 계속 먹으라 하느냐라는 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한테 그 마음의 아픔의 해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좌절하게 됐을까가 본인이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 좌절을 해요? 내가 하고자 했는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하고자 하나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그걸 방해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좌절한 다음에 내가 왜 좌절했는가 이유를 아는 것이 그 좌절을 하는 데서 극복하는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자신을 그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이유를 알므로써 거기에서 극복했어요. 그 이유는 shut the mouth 해놓고 어쨌든 간에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믿을 때 빠져나왔어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은 성공한 거는 후자인데 다른 좌절의 구렁텅이 빠진 인간들은 아니 못 빠져나오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까먹었었나 봐요. 뭘 까먹어요? 본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런 좌절에서 극복한 이유가 뭔지를 자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전혀 극복 이유와는 관계없이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우리의 심리. 와, 나의 성공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은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너는 계속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작동하는 걸까요? 너무 못되셨다.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철군 씨의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이분은 나름대로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정말 가족들이 그거를 했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해서 병원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이라도 정말 인정을 해주고 옆에서 잘 이렇게 해줬으면 이 상황까지 안 오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걸 인정을 해줬을까요, 안 그러니까 해줬을까요? 안 해줘서 지금 4년제 대학 가라고 계속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의 마음. 그것도 진짜 자식을 정상으로 살아남게 만드는 가족의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거를 다른 누군가가 서비스를 해서 되겠다라는 그 심리는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내 인생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리하고 똑같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어요? 저는 전화 서비스로 힘든데. 그러니까 철군도 그런 걸 지금 직접 다른 인격체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계속 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